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25살에 중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엔 홀서빙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재료 손질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손도 거칠어지고 기름 냄새가 몸에 벨 정도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리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주방장님이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간단한 볶음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만든 볶음밥을 드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 후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마다 레시피를 메모하고 집에 가서도 혼자 연습했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웬만한 중식 요리는 다 할 수 있게 됐고 주방장님이 새로운 메뉴 개발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보실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부주방장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서 저한테 부주방장 자리를 맡겨주셨죠. 29살에 중식당 부주방장이 된 거예요. 그 무렵에 남편을 만났어요.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폐점 시간 즈음에 와서 탕수육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33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성격도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편이었어요. 다만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할인 쿠폰을 챙겨오거나 이벤트 있는 날만 골라서 나갔죠. 그리고 조금만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면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입버릇처럼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누이가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누이가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한다면서 제가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고민이 됐지만 남편이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결국 시누이한테 기본적인 중식 요리법부터 가르쳐 주기로 했죠. 시누이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볶음밥, 짜장면, 탕수육, 깐풍기 같은 기본 메뉴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요리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료 구입처나 업체 정보까지 알려주게 됐죠. 몇 달 후에는 시누이가 가게를 차리려고 한다면서 메뉴 구성부터 상권 분석, 타겟 고객층, 메뉴 가격대 설정까지 다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컨셉도 제가 제안했고 주방 설비 배치도 제가 직접 가서 봐주고 조언해줬어요. 가게 이름도 제가 지어줬고 간판 디자인부터 메뉴판 제작, 홍보 전단지까지 다 제가 도맡아서 했죠. 드디어 시누이 가게가 오픈했을 때는 첫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 나가서 도와줬어요. 주방에서 요리 지도도 하고 홀 서빙 요령도 알려주고 설거지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시누이 부부가 어느 정도 가게 운영에 익숙해져서 그제서야 저도 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 무렵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이었는데 너무 기뻤죠. 남편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냄새에 너무 민감해져서 주방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특히 기름 냄새나 마늘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임신 3개월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사장님도 이해해 주셨고 나중에 출산 후에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엔 몸이 힘들면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출산 전날까지도 일 잘하는데 저는 너무 유별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는 아예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아내가 임신했다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제 좀 안정되었으니까 운동 삼아 일하라는 거예요. 시누이 가게에서 일하면 된다면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편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임신 7개월이면 배도 많이 나왔고 몸도 무거운데 어떻게 식당에서 일을 하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럼 계속 집에서 빈둥거릴 거냐고, 돈은 누가 벌어오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 전까지 번 돈이 남편 월급보다 많았는데 마치 제가 남편한테 얹혀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자 남편이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싫으면 시누이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아니면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며칠 동안 냉전 상태가 계속됐는데 일주일 후에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일 안 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몸도 무겁고 임신 중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못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쌓인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남편은 또 어김없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말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매번 싸울 때마다 하는 이혼 소리.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누가 이혼 이야기를 장난으로 하냐면서 저처럼 그렇게 나태한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인데 저랑은 정말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전 그럼 뱃속의 아이는 내가 키울 거라고 했더니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한 건데 뱃속에 아이도 자라고 있는데도 안 맞는다며 이혼하자고 하니까 허탈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좋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임신 중이라 더 신경 쓸 게 많았고 양육권 문제도 있었죠. 다행히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대신 나중에 면접 교섭권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깜짝 놀라셨지만 사정을 들으시고는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그런 남자와 살면 평생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딸을 낳았어요. 출산 과정에서 남편이 병원에 왔었는데 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이혼까지 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후조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어머니가 아이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일에 집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20개월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가게를 차릴 준비를 했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가를 얻었어요.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시누이 가게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같은 상권이지만 좀 더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가게 인테리어는 시누이 가게와는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메뉴도 기존 중식당과는 차별화했어요. 전통 중식을 베이스로 하되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추가했어요.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고 음식 맛도 좋다고 해주시고 인테리어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커플들과 가족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셨죠. 저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집중했어요. 계절 메뉴도 만들고 건강을 생각한 메뉴들도 추가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목표했던 매출의 150%를 달성했죠. 그 즈음에 시누이 가게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상권에서 더 맛있고 분위기 좋은 가게가 생기면 당연히 손님들이 옮겨가죠. 시누이가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같은 동네에 가게를 차릴 수 있냐는 말을 전해왔어요. 저는 이 동네가 시누이 것도 아니고 아이 어린이집이랑 가까워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게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매출도 계속 늘어서 처음 목표의 3배까지 달성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 가게는 더 어려워졌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연락을 해왔어요. 요즘 어떻냐면서 가게가 잘 된다던데 하더라고요. 어느 날 폐점 시간 즈음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우리가 다시 합치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계속 아이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다시 합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거절했지만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했어요.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가게로도 와서 말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가 가게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또 가게로 와서 시누이 가게가 문 닫게 됐다면서 우리가 합쳐서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역시 제 가게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 힘들게 키운 가게를 이제 와서 같이 운영하자니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한 달 정도 그런 일이 계속되자 저도 지쳐서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재결합할 생각 없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남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합치자는 게 아니라 제 가게가 잘 되니까 그러는 거라고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제가 임신 7개월일 때 이혼하자던 사람이 지금 와서 진심이라니 말이 안 됐죠. 그 후로 남편이 좀 조용해졌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나 봐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이혼 후 처음 보는 거였는데 갑자기 가게로 오셔서 손녀를 보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아들이 다시 합치고 싶어 한다면서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나니까 남편 쪽에서 포기한 것 같았어요. 연락도 끊어지고 가게에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 면회만 정해진 날짜에 하고 다른 접촉은 없었죠. 그 무렵 제 가게가 더욱 번창하게 됐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SNS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젊은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매출도 처음 목표에 500까지 올라서 메뉴도 더 다양하게 늘렸고 직원도 5명까지 늘렸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자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연락이 끊어졌어요. 몇 달 후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치킨집을 차렸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가게도 계속 번창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건강하셔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특히 아버지가 퇴직하신 후에 가게 일을 도와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어머니도 홀서빙을 도와주시면서 이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하세요. 요즘은 프랜차이즈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다른 지역에서 같은 메뉴로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체인점도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남편 말대로 시누이 가게에서 일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재결합했다면 제 가게도 결국 남편 것이 되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해요. 남편이 다시 연락해 온다면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요. 아마 또 합치자고 할 텐데 그때는 더 당당하게 싫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확신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